지난 시간에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진단하고 치료 계획하는 것, 처음에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가 문제가 없나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구강 내 상태도 확인하고, 눈으로 우리가 육안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가 빠진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대략 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었다 생각해서 요거에 맞게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니까 진단용 납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본다. 실제로 치아별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 치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임플란트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치아도 이렇게 좀 기울게 만들어야 돼요. 엑스레이를 보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우리가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거를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그 엑스레이용 스텐트를 만드는 작업을 잠깐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이제 뭐 옴니백이라는 걸 찍어서 여기다가 넣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치아 4개, 그거에 보통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치아의 중앙 부위로 임플란트 홀이 들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뼈의 또 중심하고 맞아야 되니까 뼈의 상태, 뼈는 여기 있는데 치아는 여기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심어야 되나, 아니면 뼈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딱 끼워서 흔들흔들 하면 안 되겠죠, 엑스레이 찍는 동안에. 그런 걸, 그러니까 여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날개 같은 거를 만들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치아가 위에는 이렇고 아래는 이렇고 도대체 이가 물릴 수가 없다 그러면은, 대략적인 거니까 구치부에 이렇게 퍼티 마이트 뜨고 해서 교합기에다가 마운팅을 해서 진짜 치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가급적이면 우리가 없어진 잇몸은 그대로 이렇게 잇몸 형태로 만들고 정상적인 치아 크기로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될 거구나.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을 하고 이거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던지, 만약에 뼈가 부족하면 뼈를 만들던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진단용 납형을 만든다고 그래서 대략 만들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최종적인 결과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가야지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스텐트를 다 만들었지.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뼈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중앙으로 나오게 하고 싶지만, 임플란트를 여기로 나오더라도 이렇게 심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심을 수도 있고 하잖아. 그냥 우리가 이제 기공실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가급적 요 뼈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앞뒤로뿐 아니라 이렇게 좌우로도 방향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지.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대략 정해서 만든 것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해야 돼. 위에도 뭐 다 이런 식으로 다. 그리고 항상 그 웩스업을 할 때, 납형을 만들 때 여기도 봐요. 여기도 보면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 상악 치아의 어금니는 약간 이렇게 쓰러져 있다 그러지. 설사 아랫니가 평평하다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 이렇게 아래는 이렇게 쓰러져 있고, 그 각도를 맞춰서 왁스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납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대략 방향도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요대로 심는다라고 생각을, 옆으로도 대략 이런 방향, 그냥 일자로 쭉쭉 세우는 게 아니에요. 치아의 이 전체적인 방향하고 맞춰서, 어차피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또 다른 방법이죠. 이렇게 아예 우리가
옴니백으로 뜰 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날개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만들 수도 있겠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이렇게 잇몸이 푹 꺼져 있는 부분은 그냥 이런 핑크 왁스 같은 걸로 채우고 정상적인 치아 사이즈만큼 만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이렇게 푹 꺼진 채로 이를 만들면 이게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메꿔 놓고 작업을 한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치아가 요만큼 있는 데까지만 표시를 해야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뼈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되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최대한 정상적인 치아의 크기, 뭐 전후 방향, 좌우 방향을 다 맞춰서 나평을 만들고 그거에 맞게 이렇게 표시를 금속 제품 같은 거를 넣어서 방향, 위치 방향을 표시를 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작업을 해서 실제로 정상적인 치아를 만들어 보면 이분은 원상태로 회복을 하려면 앞으로 뼈가 도대체 몇 밀리야? 한 4mm 이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높이는 뭐 근 10mm 이렇게 또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뼈를 이만큼 살려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치아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봐야 치료 방법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치아가 하나도 없어.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어디다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이제 틀리죠. 틀리, 덴처라는 거. 위에는 전체 틀리고 아래는 부분 틀리고. 그래서 이제 틀리 만드는 과정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작업들을 해서 대략 윗니 아랫니 관계를 잡고 치아를 이렇게 쭉 배열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서야 치아의 위치들이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치아서부터 뼈까지는 또 얼마나 부족한가 양이. 그래서 그 치아의 위치에 맞게 가급적이면 여기도 봐봐. 여기도 보면은 가급적 뼈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위치를 잡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걸 입안에다 넣고 이렇게 대략 위아래 파노라마 사진.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여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겠구나. 이것도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치아의 각도와 임플란트의 각도가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전후 각도 다음에. 근데 이걸 단층 촬영을 해서 보면 우리가 맨 뒤에 심으려고 한 8번 정도 되는 위치에 여기다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우리가 표시를 해 놓은 거잖아요. 실제로 뼈의 중앙에 들어가려면 각도를 살짝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 뼈가 많이 모자르겠죠. 그지? 그러니까는 최대한 모형상에서 이 좌우 각도도 맞춰서 우리가 만들어 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이제 시술을 하면서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2번이면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는 요만한 임플란트가 들어가려면 너무 뼈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는 대략 여기다가 우리가 그런 뼈를 만드는 계획을 세울 때도 임플란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쌓아야 되겠구나. 그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여기는 주로 뭐 안쪽을 쌓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치아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위치만큼만 딱 표시해서 뼈하고 치아하고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뭐 다 마찬가지예요. 또 군데 볼게요. 아래는 이제 아래 턱뼈에는 여기 신경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다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이 신경이 건드려지니까 안 되겠죠. 특수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신경을 피해서 이렇게 심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단면을 봐서 이 신경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대략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윗니 아랫니를 대략 볼 때 알아둬야 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상악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 이 광대뼈 밑에 뼈가 비어 있는 이쪽은 뼈가 많이 비었고 여기는 조금 뼈가 차 있고 뭐 그래요. 부위에 따라도 다르고 사람에 따라도 다르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좀 흐릿하지만 이렇게 하치저신경이라고 아래 어금니 쪽에는 신경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상악동, 하치저신경 이게 이제 우리가 뼈를 다룰 때, 턱뼈를 다룰 때 제일 알아둬야 되는 이제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뼈를 뚫고 나오겠죠, 그죠? 이 형태까지는 근데 기공실에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실제 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심은 거지. 단층 촬영을 해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 이 각도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심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텐트를 이렇게 팔 때 수술하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파줘야 돼요. 아니면 아예 정확하게 맞는 스텐트를 다 확인된 걸 만들어서 그대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알아둘 건 여기 지금 치아가 있는 부분에 단면이 치아가 있을 때는 이 치조골이라는 뼈가 이렇게 올라와서 뼈가 폭이 이렇게 넓어져 있는데 이가 빠지면 무조건 여기가 이렇게 좁아져요. 그죠? 그래서 뼈가 이 정도 있을 때 임플란트를 심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이렇게 좁아가지고 뭐 잇몸에 꺼멓게 비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뼈가 이렇게 꺼진다는 거를 또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뼈를 보강해 놓는다든지 그런 게 필요해요. 다음에 앞니 부분인데 다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원래 이분은 이렇게 뼈가 남아있던 거야. 근데 여기다가 뼈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퉁퉁하게 만들어. 이걸 또 확인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는 그냥 엑스레이로 보면 이만큼 뼈가 높이가 있는 것 같지만 단면을 보니까 이렇게 너무 좁아서 그냥은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없구나. 여기다 그래서 뼈를 만든 상태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뭐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가 있을 때는 뼈가 있다가 이렇게 이거 빠지면 무조건 다 이렇게 꺼져 들어가. 그래서 처음에 앞니를 잘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꺼멓게 보이고 잇몸이 올라가고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야 돼요. 이제는 예전에 경험들이 없을 때 그런 식으로 시술된 부분이 좀 있어요.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임플란트를 할 때는 이를 뺐으니까 뭐 그 방향으로 심으면 돼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치아의 장축은 이런데 뼈는 이렇게 생겼어, 그지? 그럼 여기 이렇게 임플란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뼈는 이렇게 돼 있어. 임플란트를 최대한 절충을 한다 그래도 참 어려워. 여기다가 이렇게 뼈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만약에 이게 빠지고 한다면. 그러니까는 이 치아의 각도와 뼈의 각도가 항상 일치하는 건 또 아니에요. 치아가 나가면 뼈가 여기다가도 치아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어때요? 이 부분은 치아의 장축하고 뼈의 장축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단층 촬영을 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 이제 뭐 상악동이라는데 우리가 보면 뼈 높이가 뭐 대략 이 정도 있고 여긴 비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치저신경이라 이 하치저신경도 이분은 굉장히 좀 밑에 있는 편이에요. 어떤 분은 좀 올라와 있고 어떤 환자는 이렇게 많이 밑에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는 상악동, 하치저신경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회복적 구조물이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여기에는 뼈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종이 뻥 뚫어질 만큼 없어. 일반 엑스레이로 이걸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단층 촬영을 해야 돼. 예전에 우리가 초기에 임플란트 할 때 단층 촬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아주 보수적으로 미국 학회에서도 추천하기를 아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찍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나는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시술하기 전에 이 뼈의 상태를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술하는데
이 부분은 좀 해로운 부분, 이 부분은 좀 이로운 부분이 있다. 단층 촬영하는 게 약간의 방사선량을 쪼이지만 시술을 정확하게 하는 데는 유리하다 그럴 때는 어느 게 완벽하게 유리하고 어느 건 완벽하게 해롭고 그런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그래도 이익이 해로운 것보다는 더 많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봐요. 여기 보면요. 이게 우리가 일반 엑스레이로 보면 이 정도 높이 뼈가 있어 보여요, 사실은. 그죠? 여기 와, 이 정도면 뭐 잘하면 짧은 거 좀 심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단면을 보면 실제로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두꺼워도 단면에 저렇게 나오고. 요만큼 뭐 임플란트 들어가면 주변에 잡아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치과에서 쓰는 치과용 콘빔 CT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 병원에서 신체 검사할 때 찍는 CT랑은 그 방사선 조사량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죠. 이런 뼈를 입체적인 형태로 보면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 해서 진단과 치료 계획이라는 걸 끝날 텐데 치료 계획에 대한 거는 이제 실제로 하면서 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진단과 치료 계획 두 번째는 치아가 있어야 될 위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후 방향으로 뭐 뿌리가 이렇게 됐으면 임플란트도 이렇게 심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단면을 형태를 봐도 뼈가 이렇게 있던 뭐 이렇게 있던 뭐 이렇게 있던 일반 엑스레이에는 다 비슷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뼈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뼈의 단면을 꼭 확인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있는 이제 실제로 시술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또 얘기를 할 거예요.